잘 지내셨죠?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입니다. 물론 추운 3월이 될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설레는 마음은 예년과 똑같은데요. 이 영화 속 이런 법의 메인 코너 영화엔 법 이수다의 영화 얘기를 좀 더 풍성히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매주 여러분을 찾아뵐 거라는 겁니다. 저의 파트너죠.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영화엔 법이 수다. 이 수다 어떤 영화를 통해서 오늘 풀어갈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만나볼 영화는 골든 슬럼버입니다. 골든 슬럼버는 그 비틀즈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흐르는 음악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골든 슬럼버는 그 일본에서 이미 한번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상은 이미지야. 우리가 뭘 새기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인간 쓰레기를 만들 수도 있어. 대통령 후보 유영무. 방금 네가 죽였어. 국민영웅 이미지 김건우 유력 대선 후보를 합류한다. 이게 우리 계획이야. 평범한 택배 기사에서 국민영웅이 되었던 김 씨의 범행 목적이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이 시간 않겠습니다. 이후로 범인의 도피를 돕거나 은닉한 자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어.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왜 하필 저죠? 하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건우가 사람을 죽여? 이게 말이 되냐? 쟤들이 금천이도 공범이래. 건우야, 얘 친구라고 함부로 나섰다가 얘 친구 아니에요. 친구예요. 지금도. 알기는 즉시 사살한다. 꼭 살아서 돌아와. 네가 살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다.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And I will sing a lullaby. 네, 골든 슬럼버, 황금빛 낮잠. 기분 좋은 이 낮잠 같은 그 노래.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해체를 앞두고 멤버들에 대한 추억을 담아서 만든 그 노래가 이 영화 골든 슬럼버를 흐르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이거가 어떤 대통령 선거 암살 후보를 쫓는 추격전, 액션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게 충돌하면서 영화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게 이 암살범이 어떤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이미지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설정이라는 거 일본의 원작 소설도 있고 또 일본의 영화도 만들어졌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 영화가 더 재밌다고 말씀드리면서 딸로 영화 전문가가 돼가시는 우리 이조로 변호사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화 볼 때 이제 우리가 믿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걸 믿고 귀에 들리는 걸 또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느끼는 거. 그 믿음 같은 경우 진실이라고 믿는데 이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게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이 방송국 출입할 때 신분증 보여줘야 이제 저를 출입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믿는 건지 이 신분증을 믿는 건지 정말 이미지의 시대구나. 이미지가 실체를 대리하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도 당신이 만약에 제가 이조로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정보, 이 이미지, 인상이 이 사람의 실체냐 아니면 어떤 정보를 쥔 권력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잖아요. 근데 이 강동원이 연기한 이 택배 기사는 이제 완전히 누명을 쓰잖아요. 대통령 선거의 암살범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막 누구 믿을 사람도 없어. 누굴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 막 열심히 도망을 가요. 정말 사람 환장할 노릇에 이 갑갑함, 답답함이 있는데 이 노동석 감독 이런 묵직한 주제의식만 무겁게 지루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심리전으로 저는 아주 잘 풀어냈다 싶었어요. 기자님이 이제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네네네. 근데 그 생각보다 흥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흥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뭐 또 작품의 질과 흥행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보세요. 강동원 외에 별로 티켓 파워를 낼 배우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럼 강동원 자체는 그럼 티켓 파워가 강한 배우일까요? 전작들을 보시면 송강호와 함께한 의형제, 김윤석과 함께했던 전우치, 또 검은사제들, 황정민과 함께했던 검사외전. 우리나라 연기 1등 배우들하고 함께했을 때 호평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동원 씨 가려진 시간대 만났을 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강동원이 티켓 파워 혼자 다 책임졌어야 됐거든요. 내가 제작사나 배급사에 얘기했다. 나 혼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믿질 않더라. 근데 아마 이분들이 좀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뭐 가려진 시간은 작은 영화라 그랬다지만 사실 이번엔 조금 더 큰 영화인데도 역시 저는 아무리 강동원 일지언정 혼자만의 어깨에 이렇게 티켓 파워 다 책임지는 이런 상황 배우를 위해서도 또 우리 관객의 관람 재미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조금 이제 지양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동원 씨의 연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연기 뭐 안정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죠. 사실 이제 강동원 씨 기존의 연기를 보면 뭔가 슬픔을 숨긴 듯한 그 눈빛, 뭔가 늘 반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캐릭터가 너무 좀 단선적이랄까? 착하기만 해요. 그래서 막 쫓기는데 나 억울해 하면서 약간 징징대다 싶게 너무 좀 착하고 억울해하고 막 좀 이렇기만 해요. 강동원은 좀 입체적 캐릭터일 때 빛나는데 뭐 그게 좀 아쉬웠고요. 또 사실 이 영화에 보면 이 강동원 씨 말고도 많은 배우가 나오잖아요. 뭐 한효주 씨도 나오고 김성규 씨도 나오고 유재명 씨도 나오고 김대명 씨도 나오고 연기 잘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우정 출연 아니면 특별 출연이에요. 그리고 관객이 그거 압니까? 이게 장기판이라고 해봐요. 강동원 외에도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이게 좀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했다, 활용이 잘 안 됐다고 싶을 때 좀 아쉬운 게 생기거든요. 물론 만약에 영화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작은 배역에도 그런 유명 배우가 나오더라, 연기 잘하는 배우 나오더라, 엄지척 이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만듦새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배우 많이 나오는데 활용을 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우정 출연하고 특별 출연의 차이가 뭐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평상시 지명도나 이 깜냥 앱에서 작은 역할에 출연을 할 때 우정 출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도보다도 더해. 이분은 더 스타급이거나 아니면 우정 출연보다는 조금 더 출연 분량도 많아. 이럴 때 특별 출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유재명 배우, 요새 사실 굉장히 잘 나가고 대선배잖아요. 근데 작은 출연 분량이 많지 않은데 좀 나와요. 특별 출연. 뭐 이렇게 되고, 김재명 배우를 두고 굉장히 지금 스타급 배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굉장히 연기 잘하고 뭐 그런 배우잖아요. 요럴 때 우정 출연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 바람은 우정 출연, 특별 출연 한두 명일 때 말고 이렇게 너무 많을 땐 그냥 다 쿨하게 조연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우정 출연, 특별 출연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또 영화엔 법 이수다니까 법 얘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누명을 쓴 택배기사 김건우가 있습니다. 아니, 누명인데 이거 국가기관에 의해서 막 수배되고 추적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친구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 이 김건우를 좀 숨겨주잖아요. 아무리 이제 영화에서 보면 진범은 따로 있다지만, 그리고 내가 믿는 친구라지만 이렇게 숨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서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 은닉죄라는 게 뭐냐면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인 은닉죄를 통해서 보호하려는 게 국가 그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려는 거기 때문에 숨겨주면은 범인 은닉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은닉 도피시키면 범인 은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은닉 도피시키면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나를 당연히 숨기면 그럼 죄가 아닌데 남을 통해서 하면 예. 죄다. 근데 제가 딱 초반에 이 말 들었어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러면 그게 어떤 죄인가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은 형법상의 모든 범죄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벌금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벌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그리고 구류, 과료, 몰수. 그래서 순서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벌금 이상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 6번까지의 어떤 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도피와 은닉을 도우면 이게 범인 은닉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거기에 해당돼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된다고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범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도피, 은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야 범인 은닉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소를 제공하면서 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 같은 경우는 은닉 유예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이제 그 범인을 체포하고 이제 뭐 발견하려고 하는 발견에 체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를 그 도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도피 자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장용 가발을 준다든지 또 의류를 제공한다든지 뭐 범인을 추격하는데 경찰차를 막아 선다든지 이게 다 도피 행위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뭐 이 골든 슬럼버에 보면 김건우가 잘 살아와서 그런지 사실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한 모범 시민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그 대통령 선거 후보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사람을 암살하는 암살범으로 이제 완전 둔갑이 되잖아요. 그래요.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김건우, 강동원을 도와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명이 도와주잖아요. 한 명은 전직 그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김의성. 난 널 훤히 안다. 저들이 원한 거는 네 이미지야. 모범 시민의 충격적인 실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지. 타겟은 누구나 될 수 있어. 이용받지 못한다면 누구나. 또 한 명은 강동원의 고등학교 시절 밴드를 같이 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컴퓨터 수리를 하는 우리 김성균. 공개 수배하고 합동사 본부를 친구를 봐라? 뭐야?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니야. 네 덕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요 2사람 그럼 당연히 범인 은닉죄 예. 되는 거죠.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김의성 씨는 숨겨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고 그 김성균 씨 컴퓨터 그거 수리하시는 김성균 씨 같은 경우는 그 도피 자금을 주잖아요. 내 마음을 담았다 봉투에다 돈 준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김성균 씨가 그 건넨 봉투가 김성균 씨 혼자서 이렇게 마련한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김성균 씨 역사 좀 가난해요. 다른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방송국에서 일하는 뭐 한효주 씨도 있고 분명히 친구들 돈을 모은 건데 그럼 요 돈 보태준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에서 전달했으니까 범인 은닉을 서로 이제 도와준 거잖아요. 공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안 죽였단 말이야. 범인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그걸 알고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관이 완전히 선량한 시민을 암살범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 여기 그래 너 경찰 가가지고 검찰 가서 조사 잘 받아봐 했다간 이 지금 추격하는 꼴이 거의 죽일 태세로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돕는 건데 나중에 그러면 암살범 아니다 밝혀지게 되면 이들의 범인 은닉죄도 그러면 착한 사람 도와준 거니까 처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의 핵심 범인 은닉죄에서 범인이 진범만이냐 진범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처벌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진범 아니면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범인이 진범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진범 아닌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도 그 사람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인 은닉죄는 그 형사 기능을 저해하면은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을 그 은닉 도피시키면은 국가 형사 사법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는 경찰이나 검찰, 법이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일단은 수사 대상이니까 숨겨주지 말라 이거네요. 그죠? 예. 아, 근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야. 여기서 보면은 TV에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아 나 너 믿는다. 몸 조심해라. 잘 숨어 다녀. 막 이렇게 조언까지 막 응원까지 해요. 그럼 이런 아버지는 이거 범인 은닉죄 이거 도와주는 뭐 이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가 멋있게 봤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믿는다. 그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버지가 한 건 범인 은닉죄가 안 되고 더더욱 이게 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게 그 친족이나 동거 혈족 같은 경우는 범인을 은닉 도피시킨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친족이나 같이 살고 있는 혈족은 도와줘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것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게 맞겠어요? 숨겨주는 게 맞겠어요? 일반적인 인간 기준에서 마음 심정적에서 숨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법행위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제가 이주로 변호사하고 이 영화 속 이런 법을 진행하면서 정말 늘 느끼는 게 있어요. 법에도 피, 눈물 있다. 아, 진짜 있네요. 너무 있습니다. 다행이고. 자, 그러면 오늘 왠지 너무 쉽게 이 범인 은닉죄를 제가 쏙쏙 잘 이해해가지고 번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의성이 이 도피를 도울 때, 은닉을 시켜줄 때 그 김의성이 몰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기가 막 바꾸잖아요. 이 경찰 따돌리려고. 요거 분명히 범법행위인 줄 알겠는데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죄가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나? 예. 첫 번째가 이게 그 번호판은 공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호, 공적인 기호다. 네, 공기호, 번호판이 있으면 공기호, 그러니까 공기호 부정 사용죄. 그러니까 1번 차에 1번 번호판이 붙어 있고 2번 차에 2번 번호판이 붙어 있는데 바꿔서 단다. 공기호를 부정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호 부정 사용죄. 그리고 이걸 달고 난 다음에 돌아다닌다면 남들이 보잖아요. 행사죄가 돼요. 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죄.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번호판 바꾼 다음에 아직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단 부정 사용죄는 걸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 거기다가 행사죄까지. 예, 사용할 행사할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폐차한 차 번호판을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차에다가 붙여가지고 뭐 속도 위반에 안 걸린다든지 뭐 다른 거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좀 못 뵙는 사이에 똑똑해졌나요? 그냥 이해가 쏙쏙 되는데. 다행입니다. 예. 자, 그래서 또 번외질문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 아니, 우리 이제 지금 건우가 막 지금 도망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들은 막 차로 따다오는데. 그러니까 막 가다가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보고 확 이제 그걸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따돌렸을 때 운행을 멈추고 다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연락하시라는 마음으로 명함까지 친절하게 꽂아놓고 그리고 다시 도피를 이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명함도 꽂아놓고 열쇠도 다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래도 처벌될까요? 자기가 살려고 한 건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오토바이를 A 지역에 세워놨는데 A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도둑 맞았네, 이거. 그죠?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절도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라는 죄가 있어요. A 지역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를 주인의 허락 없이 타고 갔다가 다시 갖다 놓으면은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A 지역에 있던 것을 B 지역에다 갖다 놓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도피 은닉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이거는 훔쳤으니까 절도죄가 되는군요.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아니
너무 명쾌하게 쏙쏙쏙쏙 잘 이해가 돼서 다행이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0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거의 뭐 영화 전문가시니까 제가 영화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음악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라는 우정이 흐르면서 범죄 영화에 약간 우정을 입힌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네요. 부조화 속에 약간 조화를 꿈꾼다고 말하면 맞으려니 모르겠지만 그런 차관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건우가 그 암살범이로 지목되는 부분에 개연성이 없어요. 건우가 착한다는 것과 이 사람이 범인으로 그 지목돼서 조작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연성, 전체적으로 그 구성에서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10분 공감합니다. 왜 김건우여야 됐나? 우리가 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암살범이 되는 게 국가기관은 왜 착한 사람을 암살범으로 뭐 둔갑시키려고 했나?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설득을 못 당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칭찬으로 끝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요, 이렇게 제목 쳐보면 거기 출연진이 나오잖아요. 포털에 쳐보면 사실 주연, 조연 조금 더 가봤자 뭐 우정 출연, 특별 출연에 단역 조금 몇몇 명까지로 끝나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저 작은 길거리의 행인역까지 다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고 가능한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은 다 넣었어요. 사실 이제 스태프들은 원래 나는 이 스크린 뒤에서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배우들은 스크린 앞에 나선 얼굴을 내놓고 일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 이름 한 줄, 내 사진 하나 올려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한 줄일 겁니다. 저는 이 배려를 한 사람, 물론 제작진의 뜻이고 누구의 뜻이지만 이건 노동석 감독의 의지거든요. 저는 이 감독의 배우를 향한 이 배려, 이런 마음을 가진 감독의 연출작이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관객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IPTV, VOD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동석 감독이 다음 영화 연출기에 또 금세 잡았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어떤 게 빛이 나는 것은 밑에 이제 바탕이 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산이 제일 높은 것도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 꼭대기가 높아지는 거 있듯이 영화가 잘 되려고 하면 많은 스태프들이 받쳐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철호 변호사 훈남이시라니까요.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훈훈해지는데 오늘 정말 진심으로 평상시보다 제가 몇 배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진짜 좋았다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엑기스만 짠해서 준비해본 영화 속 이런 법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더 이 어려운 법 얘기가 더 재밌고 더 쉬워지는 느낌인데요. 또 매주 이 선택하는 영화에 따라서 때로는 영화 얘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약속도 드리겠고요. 어머 벌써 끝이야? 아닙니다. 이 뒤에 영화 박스오피스, 필름 박스오피스 이어지는데요. 영화 순위 소개되는 거 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뭐 볼까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변호사, 새로운 영화 들고 더 알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방금 전에 끄고 왔다니까 소리하고 그래 지금. 현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은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만 둘이 싸웠어? 도둑이야!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몸에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Laura, your father's gone. You can pick up where he left off. Now I see the likeness. Intelligence. Recklessness. What do you know about my father? Our world is in danger. You must stop them, Laura. I'm not a freaking superhero. Tomb Raider. 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없으시다니? 박진환 씨, 이거 뭐예요? 유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여자 발자국인데? 누가 있는 것 같아. 자긴 날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지? 소리가 살아있어. 이런 소리가 이렇게 쉽게 끝낼 리가 없어. 죽은 걸로 위장한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요? 이봐, 박진환 씨. 기차 어딨어?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자기 당할 때 기억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들은 뉴스토리라는 여자를 몰라!